맞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똑같은 이만큼을 줌으로써 상쇄시키는 거 이거잖아. 상쇄한다는 것 자체가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 우리 작용반작용의 법칙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는 쪽으로 갔었는데 있지 못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상쇄가 된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카운터액트 대신. 되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 똑같은 얘기 뭐야? 이거야. 이 글은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패러프레이징 한 거야. 지금 패러프레이징 한 거. 됐어? 패러프레이징 함으로써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자연적인 경향성. 이게 뭔데? 헷갈리게 해주고 그리고 카운터액터를 중화시킨다. 중화시킨다가 뭐야?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결국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뭐라고? 잊어버리는 거라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라고. 부정적인 거를.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공유가 되면은 부정적인 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잊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공유로 인해서. 됐어? 그래서 이 카운터액트가 어휘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한 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Naturally,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should be driven, 옮겨집니다, 유발됩니다, 유도됩니다. To forget undesirable events로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잊어버리도록 몰아붙여진다는 거죠. 방금 위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경향성을 설명한 겁니다. 다음 문장. Thus, 따라서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방금 전에 나쁜 소식 하나를 들었던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경향이 있다?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그 얘기 나와야겠죠. Often tends initially to deny. 애초에는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잊어버리려고 한다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deny 같은 게 어휘로 나오는 거야. 됐냐? 어휘로 되게 좋은 지문이에요. 자, the repetitive social sharing of the bad news. 나쁜 소식의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랍니다. 반복적으로 사회적 공유가 된대. 그럼 어떤 내용 나와야 돼? 잊어버리지 못하게 된다. 이 내용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contributes to realism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contributes to realism이 뭐예요? 이거. 잊지 못하게 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계속 패러프레이징만 하는 것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다고요. 현실에 기여한다고 했죠. 현실성에 기여한다. 현실성에 기여한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현실화된다는 거죠. 가상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현실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잊지 못하게 된다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글은요. 다시 한번 초반 도입부를 제외하고는요. 주제 부분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죠. 중화시킨다니 무슨 발생한 일을 부정한다니 무슨 현실성이 기여한다니 말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에는 부정적 사건이 회자되면요. make the rounds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잊지 못하게 된다고요. 됐어? 당시에 겪었던 심지어 개인적인 일조차도 잊지 못하게 된다. 기억이 단단해진다고. consolidated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핵심적인 어휘로 낼 만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진짜 학교 선생님이면 난 이거 어휘로 낼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여기에 추가로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contribute to realism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문구를 제가 써놨어요. 혹시 빈칸 문제로 나올까봐. 그래서 요거는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셔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응? 내가 썼나? 자, 재개합시다. 자, 그만 떠들고. 일 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정신들 차리고. 글의 소재가 뭘까? 일단 첫 문장 내용 읽어보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첫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일단 직독직해 먼저 해볼게요. 여기 all 구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문장을 먼저 해보자. all of the potential. 그러니까 비록 뭐 할지라도 잠재성이 for acquiring a truly global education.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성이 has never been greater. 결코 더 컸던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겠죠. 이어서 actually achieving it. 그것을 실제로 달성하는 것
requires more.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than simply being there.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보다. 뭔 말이에요? 자, 얘부터 이해해야겠죠? 얘부터. 다시 한번. 자, 진정으로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성이 여태껏 더 컸던 적이 없었음에도 이것부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다 써놨죠.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글로벌한 교육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글로벌 교육의 예시, 가장 간단한 예시가 바로 유학이야, 유학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이제 뭐 돈이 있어도 이제 상황상으로 이제 유학을 못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솔직히 막말로 돈만 있으면 유학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거죠. 글로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잠재성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 됐어? 글로벌 교육의 노출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얻는 것, 즉 글로벌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상을 요구한다고 했잖아. 어떤 거를?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고요. 즉 내가 예를 들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럼 미국에 그냥 있으면은 거기에서 글로벌 교육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단순히 있는 것 그 이상이 뭔가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글로벌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유학 생각하면 돼. 유학. 자, 그러면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대. 그럼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고 대체.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Much depends on.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대요. 우리의 필드 경험이 구성되는가에 어떤 방식으로? That promote meaningful intellectual and intercultural learning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지적인 그리고 상호 문화 간의 학습 이런 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현장 경험이 구성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답니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자,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장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현장 경험. 내가 유학을 갔어. 그럼 거기에서 얻는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네가 진짜 의미가 있고 지적이고 상호 문화 간의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내 현장 경험이 구성되느냐. 더 쉽게 말할게요.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근데 한인타운에서만 지내. 의미 있어요? 의미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학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해당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가서 의미가 있으려면요. 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어학을 배운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학을 배워야 되겠고 그 미국의 문화, 상호 간의 문화 학습 이런 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 이런 방식으로 내 미국 생활이 구성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돼? 오케이? 미국에 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가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자, pressure to satisfy student demand. 그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can easily lead to 쉽게 이어질 수 있대요. hastily constructed programs로요. 성급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That lack focus and clear definition. 그러니까 집중이 부족하고 그리고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그런 허접한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학생들의 요구를 자꾸 이제 충족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계획된다거나 효과적으로 실행된다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유학생을 많이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유학생을 이제 많이 받기만 하니까 뭐가 제대로 안 돼 있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냥 여기서 지내기만 하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In such cases, 그런 경우에 any preparatory training, 모든 준비 훈련이 that will help us to interact effectively in our overseas setting. 우리의 해외 환경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도울
모든 준비 훈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drop out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drop out 한다. 뭐 하게 된다? 빠져버린다고요. 누락된다고. 왜 누락되겠어? 앞에서 말했잖아. 아니 프로그램이 뭔가 유학을 내가 갔으면 거기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뭐 어학을 배우든 뭐 문화를 배우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 그럼 빠져 있는 거잖아. 다 누락된 거죠. 그렇죠? 준비 훈련 과정. This deficiency. 자, 이러한 결핍은요. 결핍이죠. 빠져 있으니까. 이러한 결핍은 has fairly predictable consequences. 상당히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예측 가능한 결과는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겠죠. 가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렇죠? 자, 그래서 without the requisite understandings and skills. 자, 필요로 되는 이해와 기술이 없다면요. 어떤 이해와 기술? To learn with and from those. 그 사람들과 함께 배워 또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그런 이해와 기술이 없다면요. 어떤 사람들이냐? In our field setting. 우리의 현장 환경에 있는. 우리의 현장 환경. 내가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돼. 배워야 될 뭔가 이해라든가 기술 이런 게 만약에 없다고 쳐보자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We will tend to accumulate novel experiences.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경향은 있을 거랍니다. 하지만 without stepping much outside our comfort zones. 우리의 컴포트 존 바깥쪽을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유학을 가려고 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까 위에서도 말했는데 준비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비 훈련. 뭘 알아야 됩니까? 아니 대략적으로 그 해당 나라의 언어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대략적으로 언어 정도는 알고 가야 되고 문화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죠.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알고 가서 그래서 그 문화를 실제로 접하면서 이제 내가 실제로 배워야 이게 글로벌한 교육을 내가 습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어떠한 사전 준비도 없이 그냥 내가 가버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언어도 모르고 뭐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적응을 못하게 돼. 적응을 못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최대한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만 존재하려고 하는 거야.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야. 내 컴포트 존에서 안 나가려고 한다고. 한인타운만 가는 거야. 한인타운 가면 영어 안 써도 되니까. 그럼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내가 미국 생활이 이렇구나라는 그 새로운 경험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그건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글로벌한 교육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그 예상 가능한 결과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글로벌한 교육을 습득할 수는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When this coupling occurs, 이러한 커프닝이 발생하면요. 커프닝이라는 게 고치 생활이거든. 고치가 뭐야?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잖아. 즉, 컴포트 존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즉, 내가 편안한 영역, 반경 내에서만 생활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We can't expect. 우리는 예상할 수 없음. 잠깐만. 부문석 잘못돼 있다. 목적격 보호예요.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Much deep learning. 훨씬 깊은 학습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결국에는요. 세계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장 경험을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가, 이게 이 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떻게 조직해야 된다? 일단 가기 전에 우리가 모든 준비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해당 나라의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익힌 상태가 돼야 되겠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어와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이 글로벌한 교육을 내가 익혀야 가장 좋은 세계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 컴포트 존 안에서 나의 편안한 영역에서만 지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편안한 곳에서만 지내려고 하면은 유학을 가는 의미가 1도 없죠.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11강의 2번입니다. 자, 요 지문은요, 이제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한 부분만 잘 이해하면 돼요. 한 부분만. 여기만 잘 이해하면 돼요. 여기만 잘 이해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일단 그 전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아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읽고 스탑할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문장.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of words. 단어의 경제성, 절약이야. 단어의 절약의 주제에 관해서 the use of an analogy, 비유의 사용이 might be helpful, 도움이 될 수도 있대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장.
여기는 어법 좀 하나만 볼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필기해 놓은 게 있는데 all as is analogous might seem at first glance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 other라고 형용사가 먼저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내가 여기 써놨으니까 제가 두 번 쓰진 않을게요. 우리가 although의 주어 동사 형용사 보호를 쓰면은요. 비록 얘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lthough를 날리면서 형용사 보호를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as를 쓰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as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형용사 as 주어 동사. 해석은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어법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를 시험을 내는 거야. 어들을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씬이잖아. 씬. 이형식 동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어 자리니까 어드라는 형태를 썼다. ly 붙인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러한 비유가 언뜻 보기에 처음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도 한번 가정해 보랍니다. You have a piece of cloth. 너가 천 조각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 조각이 soaked with water. 그러니까 물로 흠뻑 젖은 천 조각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쳐보래요. 그러고 and you must get it as dry as you can. 너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건조시키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건조가 돼야 된답니다. For one reason or another. 이런저런 이유로요. 자 이렇다고 한번 쳐보자고. 그럼 그랬을 때 더비격국 또 나왔죠? 뭐 하면 할수록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네가 이 천 조각을요 더 세게 turn 이렇게 돌리고 twist 비틀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more water you extract from it. 너가 그 천 조각으로부터 더 많은 물을 추출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the drier it gets. 더 건조되겠죠. Short of ripping the fabric. short of 하면은 뭐뭐가 일어나진 않는 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 조각을 찢는다는 일이 일어나진 않는 한 더 빨리 건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In a way 어떤 면에서는 poetry is just like that. 시가 그것과 같대요. 자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 잘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단어의 절약적 측면에서 비유의 사용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건요. 우리가 약간 이제 아까 이제 저기서 나온 게 analogy로 나왔죠. 비유라는 건 결국 함축이죠. 함축. 그렇죠? 우리가 implication이라고 하죠. 그렇죠? 함축이라 하는데 지금 함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비유와 함축. 그러니까 단어의 이제 절약을 얘기하는 거야. 단어의 절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의 소재는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예시를 말한 게 지금 두 가지를 볼게요. 천 조각이 있는데 천 조각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벌레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벌레가 이렇게 있어. 막 이렇게 있는데 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막 물에 젖어 있어. 그럼 이제 이거를 쫙 하고 짜는 거야. 그럼 이걸 최대한 세게 짤수록 물이 더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추출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대? 이걸 하는 게 시랑 비슷하대요. 시 우리가 시 쓰는 거. 시 쓰는 거랑 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뭐냐면요. 이 걸레 막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걸레를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글. 됐어? 산문체라고 생각하면 돼. 산문체. 글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를 쥐어짜. 그럼 쥐어짜면 어떻게 됩니까? 단어들이 추출되는 거야. 단어가 빠져나오는 거야. 물처럼. 됐어? 그럼 쥐어짜고 나면은 이제 쥐어짜고 다시 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기가 몇 개 없죠. 여기에는 물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단어가 몇 개 안 남아있어요. 단어가 몇 개 안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단어가 절약됐다, 함축됐다. 이거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비유한 거야. 됐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걸레 짜는 게 시와 비슷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해했죠? 이거 이해했으면 끝났어요. 이거 이해했으면 끝났어. 자, 표정이는 자느라 이해 못했거든? 나중에 네가 알아서 들어. 자, 다음 갈게요. 자, 또 나왔어. 더비교구 또 나왔어. The more you speak. 자, 그러면 너가 더 많이 짜낼수록 뭐를? Letters, words, adjectives, verbs, nouns, and so on. 글자, 단어, 형용사, 동사, 명사,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더 많이 짜낼수록 while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자, 여전히 뭘 하면서? 유지하면서 여기서 integrity는요 온전성이거든요. 온전성을 유지하면서 뭐의 온전성? of the intended meaning이니까 그 의도된 의미의 온전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 단어를 최대한 짜낸다면 그러면 the better the poetry becomes. 그 시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방금 전 지문에서 코쿠닝이라는 단어 나왔었잖아. 코쿠닝. 그게 뭐예요? 비유잖아. 코쿠닝이라는 게 원래 뭐였죠? 코쿠닝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컴포트 존에서만 지내려고 하는 경향 이거였잖아. 이거를 쥐어 짜내니까 코쿠닝만 남은 거예요. 됐어요? 함축한 거죠. 함축.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최대한 많이 줄여. 근데 의미는 안 바뀌었죠. 컴포트 존 내에서만 지내려고 하는 경향성. 이 의미가 안 변했잖아. 코쿠닝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했잖아요. 의미가. 패러프레이징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게 더 좋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에서는요. The concept of less is more applies. 더 적은 것이 더 많다라는 개념이 적용된대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게 함수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자면 더 적은 게 더 많다, 더 적다라는 건 뭐가 적다는 거예요? 단어의 개수가 적다는 거겠죠. 그렇죠? 단어를 사용한 개수가 적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많다라는 건 뭡니까? 함축된 의미가 많다는 거겠죠. 됐어? 비유하고 함축할수록 어떻습니까? 단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더 많아지겠죠. 근데 시에서는 그게 좋다고요. 시에서는요. 시는 왜냐면은 단어의 절약성의 사실 끝판이잖아요. 그렇죠? 단어를 절약해서 즉 비유해서 함축해서 만드는 게 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에서는 단어의 절약성이 중요하다. 단어가 적을수록 더 좋다. 함축하고 압축하고 비유할수록 더 좋다. 이거를 이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사실 시험에 어떻게 내도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둘 간의 이 의미를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두 개 관계를요. 걸레를 짜서 물을 추출하는 것처럼 문장을 짜서 단어를 추출해갖고 남는 단어만 쓴다, 남는 물만 있다. 됐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 개념, 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거.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번까지 하고 끝낼게요. 3번 쉽고 재밌어요. 쉬워요. 자, 마지막이니까 그만 줘라. 자, 볼게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seem to 동사원형 나왔죠? 뭐뭐처럼 보인대요. To have a bad attitude all the time.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네. 아니, 해석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are always angry or sociopathica대요. sociopath래요. sociopath. 네. 항상 빡쳐 있거나 아니면은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래요. 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대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봐봐. 야,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야, 진짜 평상시에 화만 내고 반사회적이면 진짜 그거는 좀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떨까? 이 첫 문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For most of us. 근데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는요. It's situational하대요. 그거 여기서 그것은 bad attitude예요. 요거. 나쁜 태도. 나쁜 태도가 뭐라? 상황적이래요. 상황적이라는 게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됐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는 우리가 나쁘게 행동하고 어떤 상황일 때는 좋게 행동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쁜 태도라는 게. 근데 can be quickly summoned. 그것이 빨리 소환된답니다. 즉 나쁜 행동이 빨리 소환된대요. 뭐 할 때? 우리가 놓여질 때. 어디에 놓여질 때? 어떤 촉발하는 상황에 놓여질 때. 촉발하는 상황. 그 촉발하는 상황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빙 어 카예요. 운전할 때. 됐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보려면은 운전석 옆에 앉아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되게 얌전하고 이런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 야이 개, 막 창문 열고 야이 이런 개나리 같은 거 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참고로 저는 운전할 때 욕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블랙박스 검사해봐도 돼요. 전 자신이 있어요. 예. 전 욕 안 해요. 자, 어쨌든간. 그러니까 운전하는 상황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줬는데 그럴 때 이제 나쁜 태도가 빠르게 소환된대요. 나쁜 태도가. 그러니까 첫 문장은 그냥 항상 나쁜 놈이 있긴 있다 이런 말이야.
언제나 나쁜 놈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아니야.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 나쁜 행동이 언제 발현되는 경우가 많냐면은 운전할 때 나쁜 태도가 잘 나와 이 얘기한 거야. 됐죠? 자 이어서 갑니다. It seems to bring out the worst in us. 자 그것은요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에게서 최악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마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When we are behind the wheel. behind the wheel이 운전 중인이란 뜻이야. 우리가 운전 중일 때 우리는요 tend to be very defensive and territorial 하대요. 우리는 아주 방어적이고요 영역 보전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제로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 어떤 논문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였냐면 근데 나 되게 신기했어요. 나도 공감이 되고 뭐였냐면 예를 들어 이제 차가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있어. 차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여기가 이제 내 차야, 내 차인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실제로 운전자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어떤 차가 와갖고 이렇게 껴들라고 해. 그래서 이 자리를 껴들었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근데 이 차가 여기를 껴들어. 그럼 기분 안 나쁘다.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이게 여러분이 운전을 안 해봐서 이제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제 말을 공감할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보면은 아니 얘가 여기로 끼나 어차피 나는 달라질 게 없잖아요. 어차피 이 차 한 대분만큼 늦게 가는 거잖아. 달라질 게 없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여기를 껴들면 기분이 안 나쁜데 여기를 껴들면 내 앞을 껴들면 기분이 나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논문이 있거든요. 그 관련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나왔었냐면 운전자가요 심리적으로 자기 차와 상대 앞차 있죠. 그럼 요 사이 공간 있죠. 요 사이 공간. 이 사이 공간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한대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침범을 했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모의고사에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냐면요. 이런 식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되게 방어적이야. 내 영역을 지켜야 돼. 여기 들어오면 뒤져. 내 영역이야. 이런 이제 성향이 생긴다는 거야. 나도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그렇거든. 신기하게. 그리고 will behave much more aggressively.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뭐보다? We would face to face. 우리가 면대면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래요. 실제로 그렇죠. 운전할 때는요, 막 다 진짜 폭주족이야. 야이 개, 똑바로 운전하네. 막 이래요, 진짜. 근데 이게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그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잖아, 보통은. 근데 차만 타면 그래요, 차만 타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 안 그래요. 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오해할까봐. 자, road rage. 자, 길거리에서 rage, 분통 터뜨리는 거예요. 도로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게 is an all too common response래요. 그러니까 모두 너무나 흔한 반응이랍니다. To trivial events. 그냥 사소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래. 그 사소한 사건이 뭐냐? 방금 말했던 거야. Like being caught up in traffic. 교통 흐름에서 being caught up, 끼어들기 당하는 거. 방금 요거죠. 사소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막 빵빵거리고 하이빔 쌌딱 이러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냐. 자, 이어서 볼게요. It turns out. 자, 뭐뭐임으로 밝혀졌답니다. 대절이야라고요.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나 이거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 대부분은 are more likely to take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대요. Leaving. 뭐 하는 데 있어서? Leaving a parking lot. 주차장을 떠나는 데 있었어요. 뭐 한다면? 우리가 본다면요.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목적어 ing. 우리가 본다면. 어떤 사람이 waiting for our spot. 우리의 장소를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자, 직역 다 했거든요. 뭔 말인지 헷갈리죠? 설명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 이게 내가 거의 에버랜드 갈 때마다 겪는 거거든요. 진짜 짜증나는 것 중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뭐 알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최소로 가면 에버랜드 한 달에 한 번 가요. 최소로 가면요. 좀 자주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요. 1,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보통 제가 에버랜드. 작년 한 언제지? 작년 한 5월부터 이제 올해까지 에버랜드 한 30번 갔어요. 네. 길 다 알아요. 길 다 알고 어디에서 뭐 팔고 이거 다 알아요. 하도 많이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고. 근데 거기가 주차장이 진짜 지옥이거든요. 그 캐리비안 베이랑 같이 이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차가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있잖아. 그럼 실제로 어떤 이제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나 이거 막 보고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쪽 차로 걸어가고 있어. 이제 이 차가 켜져. 삐빅하면서 켜져.
그럼 이제 딱 보고 오케이 저 사람들 간다. 그럼 내가 이제 근처 가고 차를 여기다 내가 주차해놓고 깜빡이를 켜놔요. 내 자리다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한참 뒤에 나갑니다. 안 가요. 안 가. 안 간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봐봐. 우리의 장소죠. 우리의 장소. 우리 장소가 뭐야? 지금 내가 주차한 자리 여기 말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자리를 기다리고 있네? 어떤 사람이 지금 내 자리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네? 그래. 그러면은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지. 천천히 나가야지. 이런다고요. 안 이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이것만 보면 다 인성 쓰레기 같아요. 운전자들. 진짜 안 나가. 아니 뭐 하는 것도 없어. 짐도 다 넣었어. 안 나가.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 빡쳐갖고 문 열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갑니다. 친절하게 물어보죠. 혹시 차 나가시나요? 아 네네네 지금 나갈게요. 그때 뺍니다. 맨날 에버랜드 갈 때마다 이래요. 에버랜드 갈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친절하죠 뭔가. 그쵸? 아까 막 별거 아니잖아. 막 끼어드는데 막 치고 이러고 이 자식 내 자리 들어오려고 하네? 아까 영역 보전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다가 내 차를 대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내 자리야.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내 자리를 이렇게 쉽게 내줘야 돼? 약간 이제 이런 이제 꼬인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나가는 거야. 진짜 그래요. 전 빨리 나갑니다. 네. 어차피 난 밤늦게 가니까. 자, 그래서 if the other driver, 자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honks, 경적을 빵 하거나 or flashes his lights, 전조등을 깜빡거리거나 이러면요, we will take even longer. 훨씬 더 시간을 끌 거래요. 빵! 안 나가! 빨리 나가! 야! 깜빡이! 빵빵해! 깜빡해! 어휴 플래시 터뜨리고 좋은데? 그래 이렇게 된다고. 진짜 운전자들 다 인성 쓰레기로 하고 있는데 이 글 자체가. This is a great example of passive aggression. 이것이 수동적 공격성의 좋은 예시랍니다. 수동적으로 공격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뭡니까? 운전자들 인성 개쓰레기. 약간 이렇게 보였죠.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아까도 말했지만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아니 길 가다가 부딪혀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다고. 막 멱살 잡고 싸우거나 이러진 않잖아. 왜 차만 타면 이럴까? 그 이유가 마지막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게 핵심이 바로 요거예요.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글에. 뭐랍니까? The anonymity, 익명성, and isolation, 단절성. 이거예요. 됐어? 어떤 익명성과 단절성이냐? That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come with는 뭐뭐 하는 것의 결과로 있게 되다. 여기 해석을 써놨어요. movable box라는 건 움직이는 상자니까 자동차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자동차 안에 있는 것의 결과로 있게 되는 익명성과 단절성이 allows, 허용한대요. 우리로 하여금 일들을 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는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하게끔 허용한다는 거죠. 자동차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인터넷이죠. 그렇죠? 지금 요 앞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이혜원이 막 겁나 착한 척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가고 이제 저기 뭐야 인스타에다가 막 이제 욕 겁나 쓰는 거죠. 아 로이 개새끼 어쩌고 익명성과 단절성. 네. 항상 막 겁나 착한 척 코스프레하죠? 롤 할 때 야이 어쩌고 저쩌고 걔 어쩌고 저쩌고 니네 엄마가 어쩌고 너희 아버님 잘 계시냐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익명성과 단절성. 됐어? 익명성과 단절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얼굴 맞대고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운전할 때 평소보다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뭐다? 익명성과 단절성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었어요. 실제로. 됐습니까? 여기 수능 감잡기 교재에서 빈칸으로 나왔더라고요. 교재에서.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 여기가 주제. 지금까지는 실컷 어떤 경향성을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익명성과 단절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한다. 평상시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미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빈칸으로 또 내기는 조금 아쉽고요. 요약으로 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제로 내도 좋아요. 이런 글은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좀 끊을게요.